남진은 목포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김문옥은 목포 일보의 발행인이자 저명한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장기순 여사는 헌신적인 주부였으며 항상 그에게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남진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한동훈 음악학원에서 수학한 후 운명의 여신이 그를 음악의 길로 이끈다. 그는 1965년 앨범 서울 플레이보이로 데뷔했고 1600년대와 170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오로지 주목을 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상실, 직장 생활의 실패, 사랑의 시련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79세의 나이에 남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강정현이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준 사람이자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남진의 가장 큰 슬픔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상실과 후회였는데 그중 가장 큰 슬픔은 2015년에 그의 절친이자 동료였던 가수 나훈아의 죽음이었다. 또 다른 트로트 레전드인 나훈아는 남진의 경쟁자이자 그의 경력 내내 절친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KBS 콘서트 780 등의 프로그램에 자주 함께 출연해 무대와 실제 생활에서 행복하고 슬픈 순간을 공유합니다. 나훈아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남진은 장례식에서 자신의 일부를 잃은 듯한 심정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나훈아가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명예의 압박에서 인생의 어려움까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훈아의 죽음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남진은 외로운 순간에 종종 죽은 친구의 웃음소리를 듣고 꿈을 꾼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진은 나훈아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은 더욱 깊어진다. 나훈아는 말년에 은둔 생활을 했고 남진은 공연과 가정의 책임으로 바빠서 그녀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는 나훈아가 보낸 편지를 다시 읽으며 울었다. 편지에는 남진과의 합동 음반 제작에 대한 꿈이 담겨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고 남진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훈아를 잃은 아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남진이 늘 두려워하던 것, 즉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진의 경력은 60년이 넘는 여정으로 눈부신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로 가득 차 있었으며 여러 번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든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훈이 프로듀싱한 앨범 서울 플레이보이로 1965년 데뷔했으나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고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재능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이번 패배 후 목포로 돌아와 부모님을 실망시킨 것 같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아시스 레코드로 이적하여 두 번째 앨범 Did I Come Here to Cry를 발매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66년에 발매된 이 앨범은 큰 인기를 얻었는데 타이틀곡은 우울한 멜로디와 진심 어린 가사로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남진은 이미자, 나훈아 등과 경쟁하며 금세 한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 되었다. 남진은 1960년대에 With You, 네스트, 하트브레이킹 소로우 등의 히트곡으로 트로트 음악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1968년 TBC 가요대상에서 최우수 남자 보컬상, 1972년 한국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첫 상을 받았을 때 그는 오랜 세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듯 눈물을 흘렸다. 그는 또한 연기에 진출하여 영화 Heartbreaking 1967으로 데뷔했고 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Longing is Every Heart 1699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69년작 벽 속의 여자에서의 그의 연기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그는 그 시대의 가장 다재다능한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진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다. 1969년 발매된 앨범 러브 이즈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자신의 매력이 사라진다는 평론을 읽고 그는 울기도 했습니다. 1968년 그는 한국 해군에 입대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는 그의 군 생활에 일시적으로 지장을 준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잔혹함을 목격하며 울었고 전사한 전우들을 보호하지 못하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복귀 후 그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1912년 앨범 스타즈 인 마이 하트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부산에서 공연을 했는데 관객이 몇백 명밖에 모이지 않자 대중이 자신을 잊었을까봐 울기도 했습니다. 남진을 울리려는 시도에는 종종 그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는 1975년 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목소리를 잃은 후 공연을 배우면서 울었고 보컬 코치들과 함께 노력하여 다시 실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1980년 앨범 네스트를 들고 무대에 복귀했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젊은 아티스트들과 여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2005년 KBS 콘서트 7080에 참여했을 당시 위드 유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오랜만에 팬들의 사랑을 느꼈다. 최근 2023년에는 세종극장에서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는데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관객 3명이 울려고 왔나? 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순간들은 그의 인내심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매 단계가 싸움이고 모든 눈물이 교훈이라고 인정합니다. 남진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단순히 명성이나 상이 아니라 재능에 대한 인정, 청중의 존경,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유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낫 킹 콜과 배호와 같은 가수들에게 영감을 받아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1668년 최우수 남성 보컬상은 그에게 중요한 이정표였고 그는 상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는 또한 트로트 음악의 선구자가 되어 이 장르를 젊은 청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앨범 Did I Come Here to Cry? 이 노래는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로트 음악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문화적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커피숍과 댄스홀에서 그 노래가 연주되는 것을 보고 청중과의 공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진은 또한 한국의 음악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그는 1985년 창립된 한국가수협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트로트 음악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1986년 협회에 첫 자선 콘서트를 조직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도운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또한 트로트 음악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꿈을 꾸고 있으며 2022년부터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프로듀서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매우 큰 업적이었고 그는 상을 받을 때 한국 문화의 영광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진이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는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딸 김옥미가 할아버지처럼 기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딸에게 영감을 준 것이 자랑스러워 눈물을 흘렸다. 그는 2020년 아들 김형국을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며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남진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싸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고 2023년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업적은 그가 인내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남진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의 순간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1969년
서울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강정현을 만났다. 강 씨는 온화한 미모와 따뜻한 성격으로 남진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1970년에 소박하지만 아늑한 결혼식을 올렸고 강 씨는 남진의 활동 전반에 걸쳐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김홍미와 김형국이라는 두 자녀가 있으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재정적 어려움부터 남진의 사생활에 대한 공개 논란까지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남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젊은 여성 가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던 때였다. 이런 소문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강 씨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그녀는 이혼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남진은 이 문제로 강 씨에게 따지자 울면서 절대로 그녀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 위기는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강이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 남진은 울었고 강이 자신에게 준 두 번째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런 소문이 고통스러운 교훈이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슬픔은 1970년대에 남진이 음반 제작사에 투자했지만 실패하면서 겪게 된 재정적 압박이었습니다. 가족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강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남진은 강 씨가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을 어렵게 만든 것에 죄책감을 느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남진과 강은 1980년대에 지역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에서 위안을 찾았고 강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79세의 남진 씨는 강 씨를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부르며 2024년 결혼 54주년을 맞아 강 씨가 곁에 있어줘서